어, 폴리객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단일객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일,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선이 있으면 선이 이렇게 라인이 그려졌다. 그러면 사각형이 그려졌다 그러면 이건 몇 개의 객체로 이루어져 있죠? 1, 2, 3, 4, 4개의 객체로 4개의 객체로 이루어져 있죠. 1, 2, 3, 4 이렇게 4개로 객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각형 같은 이런 기능들은 내가 명령을 한 번만 내렸을 때 4개 혹은 여러 개의 선들이 한 번에 그려지는 거. 이거를 단일 객체라고 하고요. 이레이즈로 지워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씩 다 지워지겠죠. 근데 얘네들은 한 번 선택하면 이것들이 다 한꺼번에 지워지게 됩니다. 이런 걸 단일 객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단일 객체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있는 직사각형, 렉탱글이라고 하는 직사각형하고 폴리곤이라고 하는 정다각형을 의미를 합니다. 우선은 직사각형부터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직사각형은 여기에 있는 이 폴리선도 당연히 단일 객체긴 한데 지금 이건 안 볼 거고요. 눌러보면 직사각형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얘를 사용을 하셔서 자, 한 점을 지정을 하시고 dyn이 켜져 있으니까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상대 절대좌표처럼. 가로 길이 콤마 세로. 그러면 100, 50 하면 사각형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자, 이 사각형은 보시는 것처럼 가로 100에 세로 50의 사각형이 그려지고요. 이레이즈로 지웠을 때 한 번에 지워지게 되죠. 이런 객체를 단일 객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는 형태에 따라서 그렇죠? RC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100, 50 그러면 우측 상단으로 가겠죠? 똑같은 명령어지만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 하면 어디로 갈까요? 좌측 하단으로 갈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려진 명령어, 객체를, 단일 객체, 한 번에 그려지는 객체, 이렇게 그려지는 객체를 단일 객체라고 하고, 여기 필기한 내용을 보시면 또, 자, explod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떨어져 있는 객체, 그러니까 단일 객체를 일반선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쓰느냐? 자, 요걸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로 묶여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아이콘에 보시면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아이콘들이 다 모양이 달라서 요거네. 자, 요렇게 폭탄 그림이고요. 오토캐드는 요거하고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요걸 찍어서 객체를 선택할게요. 엔터.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지워지게 되죠. 즉 묶여있는 게 분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단축키로 사용을 하시면 X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해하셨어요? 자, 한 가지만 더. 자, 반대로 하나하나 낱개 선을 단일 객체로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반드시 끝점이 붙어 있어야 돼요. 끝점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소용이 없죠. 끝점이 붙어 있을 경우에 J라는 걸로 쓸 수 있습니다. J, 조인인데요. J 엔터 해서 딱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로 묶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우선은 첫 번째 폴리객체 중에 직사각형, 분해, 그 다음에 결합 이 기능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이번에는 다각형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죠. 원의 정의를 보면요. 어떤 게 원의 정의냐면 한 점에서 끈을 매달아요. 그리고 여기 연필을 매달아요. 그리고 한 바퀴를 쭉 하면 점들이 쫙 찍히겠죠? 이 점들의 집합을 원이라고 해요. 선은 점과 점의 연결이라고 하잖아요. 원은 점과 점의 연결이라고 안 해요. 그냥 점들의 집합이라고 해요. 이때의 점의 개수를 몇 개라고 하느냐면 1025개라고 해요.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냥 그렇다고 해요. 자, 왜 그러냐? 그럼 이거보다 점의 개수가 적은 1024개까지. 점이 1개면 점이에요. 그죠? 점이 2개면
선이에요. 맞죠? 점이 3개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면 도형이 돼요. 다각형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점이 하나씩 늘어나면 사각형, 오각형 이렇게 되죠? 이게 몇 각형까지? 1024각형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각형. 1025부터는 원. 이렇게 정의가 된다. 거짓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다각형을 한번 보죠. POL인데 여기서 보시면 다각형이라고 있어요. 자, 면의 개수입력이라고 나오죠? 그죠? 1025라고 쳐볼게요. 자, 뭐라고 써 있어요? 다각형은 3과 1024 사이의 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1024각형까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중에서 꼭 1024각형 그려본다. 그려보지 마세요.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면의 개수를 사각형이다. 그러면 여기다 면의 개수인데 손분의 수를 말하기도 하고 꼭지점의 수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4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제가 여기 써놨죠. 첫 번째. 한 변이 아니라 변입니다. 도형이 있으면 이 도형의 요 한 길이를 알 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각형이라는 건 모두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죠? 하나만 그리면 나머지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모서리라고 되어 있죠? 모서리. 그러면 옵션에서 모서리를 선택하시고 이거 아래 화살표 누르면 나온다 그랬죠? 자, 눌러서 자, 한 점 찍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길이가 나오죠. 자, 원하는 방향 크기 결정해서 50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50인 정사각형이 만들어진 겁니다. 삼각형을 만들고자 해요. 자, 다각형 누르고 이번에 꼭지점 개수를 3으로 하죠. 3 엔터. 자, 모서리 하고요. 클릭하고 30이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30인 정다각형이 만들어지는 거란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요거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 다음 이제 필기한 내용에 보시면 다각형에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가상의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이 원의 안에 들어가는 다각형 이 원의 안에 들어가는 다각형을 이렇게 다각형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안쪽에 들어가니까 내접이라고 불러요. 내접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도형 바깥쪽에 붙으면 바깥에 붙으니까 외접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가상의 원을 그려놓고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원을 하나 그려놓을게요. 반지름 50짜리 원을 하나 그리고요. 크다. 자, 다각형 잘 보세요. 자, 꼭지점의 개수 나는 오각형을 그릴 거야. 5 엔터. 중심점 어디? 원 센터를 잡으려고 그린 거니까 C. 자, 여기 이제 나오죠. 외접이다. 바깥에 붙을 거야? 내접 안에 붙을 거야? 안에 붙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꼭지점을 물고 나와요. 마우스가. 이렇게 클릭하시면 원의 안쪽에 붙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접이라고 부릅니다. 자, 똑같이 다각형인데 똑같이 이번에는 육각형 그려볼까요? 자, 중심점은 어디? 여기. 이번에 외접, 바깥쪽에 붙게 하겠다. 자, 마우스가 어디를 물고 나오죠? 선을 물고 나오잖아요. 그죠? 선을 물어서 붙이게 된다. 이렇게 붙이면 이걸 외접이라고 한다. 간단하죠? 자, 원 하나 그려보시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타원을 보기로 하죠. 자, 타원은 한쪽의 반지름이 원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죠. 이렇게 동그랗죠. 그런데 이 타원이라는 건 이렇게 동그란 원이 아니고 우와! 우씨 지워졌네. 그냥 하겠습니다. 타원이라는 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원을 말해요. 그래서 중심점부터 4개로 나누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뉘고 이렇게 나뉘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 가장 긴 쪽을 장축이라고 하고요. 가장 짧은 쪽을 단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들이 쫙 있겠죠. 이 모든 점들의 반지름 길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치수를 나중에 기입을 할 때도 우리가 원은 뭐로 기입하죠? 반지름이나 지름으로 기입을 하잖아요. 그죠? 얘네는
반지름이나 지름으로 기입을 하는데 타원은 반지름이나 지름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수를 기입하시느냐 그러면 긴 쪽 길이값, 그 다음에 짧은 쪽 길이값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뭐 이게 긴 쪽을 장축이라고 하고 짧은 쪽은 단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걸 조금 이따 입력해보면 거리값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거리값은 뭐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처음 그린 타원이 이렇게 길 수도 있잖아. 이걸 먼저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센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거리값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내가 첫 번째 점을 두 번째 점 찍은 게 여기다. 그럼 센터에서부터 여기까지 다른 축, 그러니까 한 축 말고 다른 축의 반지름값, 이걸 거리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 타원을 본다. 타원 여기 있겠죠? 어딨지? 여기 있네. 여기 있습니다. 자, 중심점이라고 되어 있고 중심점이 있고 요거 있는데 요걸 보통 많이 써요. 양 끝점. 자, 요걸 찍어서 한 점, 두 번째 점 찍었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짧게 그리면 지금 찍은 두 점이 장축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리면 지금 찍은 두 점이 단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장축, 단축이 안 하고 그냥 한 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이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지금 보시세요. 자, 두 점을 고정시켜 놓고 나니까 거리값이 어디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센터부터 나머지까지 거리가 나오고 있죠.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대각선을 찍더라도 지금 표시되는 건 길이값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뭐 10이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타원을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포인트를 많이 찍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둘 이렇게 찍죠. 근데 만약에 값이 있다. 10이다. 그럼 이렇게 해서 10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즉 이 치수는 뭘 의미를 하는 거냐? 센터에서부터 4분점까지 요 거리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타원은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요거 한번 그려보실게요.